자, 우리가 지금 3장까지 어떤 내용들을 배웠냐면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간, 변수 선언 방법, 또 그 입력을 시키는 방법, 또 그거를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의 형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뭐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그냥 출력할 거면 프로그램에 뭐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프로그램에서 C 언어에서는 그거를 연산자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C 언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연산자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40개가 넘는 그런 많은 연산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 연산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연산자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연산자, 뭐 이렇게 덧셈 연산자 이런 게 있는데, 자, 10이랑 20이랑 더해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연산자. 그럼 연산의 대상이 되는 거는 값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퍼레이터, 얘는 오퍼랜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연산자가 피연산자를 취하는데 이 덧셈 연산자는 피연산자 개수가 2개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항 연산자라고 하고 피연산자를 하나 취하는 그런 연산자도 있어요. 이거는 단항 연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 10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얘 연산자, 얘는 피연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연산자의 부호를 바꿔주는 그러한 연산자로 피연산자를 하나 취하니까 단항 연산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피연산자를 3개 취하는 연산자도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조건 연산자라는 놈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면 이렇게 뭐 A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B가 되더라. 그래서 요게 연산자예요. 요게 연산자고 요 놈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피연산자를 취하는 그러한 사망 연산자다라는 거. 유일한 사망 연산자예요. 이거 조건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사망 연산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또 그 연산자별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는 어떤 기능을 가진 연산자냐? 바로 산술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자가 바로 산술 연산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그리고 특이하게 나머지란 연산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를 연속 2번 쓰고 마이너스 연속 2번 쓰고. 자, 이러한 연산자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증감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술 연산자들 이게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연산자를 2개 취하는 이항 연산자, 얘는 하나 취하는 단항 연산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덧셈 연산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A가 있고 자, 10을 넣었다. 자, B가 있고 초기화하는 거죠. RE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RES에다가는 A 플러스 B.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A랑 B랑 그 값을 더해서 RES에다 집어넣는 거죠. 요거는 이제 덧셈 연산자가 되고 A에서 B를 빼라. 그러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A 곱하기 B 하면 200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얘는 얘는 나누기 연산자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A 나누기 B를 해보자.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되어 있다고 합시다. 얘가 값이 10, 20이 아니고 자, 얘가 5고 얘가 2라고 하면 5를 2로 나눈 그러한 연산이 수행되겠죠. 그렇죠? 5를 2로 나누면 그 값은 얼마예요?
2.5가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누기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형태를 가려요. 그래서 피연산자가 모두 정수형이면 인티저이니까 정수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소수점 이하를 계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몫만 구해준다. 그러니까 5를 2로 나눈 몫이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2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얘가 제대로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려면 얘네들이 뭐가 돼야 된다? 실수값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더블형 변수에 값을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은 소수점을 찍어서 실수값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 나누기 2.0 이러면은 연산 결과는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피연산자의 형태를 얘가 파악을 해서 둘 다 정수형이면 그러면 몫을 계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는 게 이 나누기 연산자다라는 거. 이건 이제 피연산자 형태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를 생각하면서 프로그래밍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건 뭡니까? 요건 나머지 연산자다라는 거. A가 5고 B가 2일 때 A와 자, B를 자, 이렇게 나머지 연산을 수행을 하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겠네요. 그쵸? 결과값은 1이 되더라. 얘도 P연산자의 형태를 파악합니다. 여러분들 사과가 5개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거를 2개씩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아요? 사과가 1개 남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칼로 딱 절반을 잘라서 둘이 먹어버렸어. 그럼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수 연산에는 나머지라는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자, P연산자가 모두 정수형일 때만 가능하고 실수형이라면 에러가 납니다. 컴파일 할 때. 실수값에 나머지가 없는데 왜 이러한 연산자를 쓰느냐. 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티저 A가 10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메모리에 이제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K에 10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여기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싶어요. 10을 11로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A에다가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 이 결과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A에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A의 값이 바뀌는 거죠. 이 대입 연산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복사해가지고 1이랑 더해서 그 연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연산 결과는 CPU에 있는 연산을 담당하는 그런 ALU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놈이 그걸 연산하고 나서 그냥 가만 놔두면 그게 버려지거든요. 이걸 다시 대입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 놓은 메모리 공간에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 값이 뭐로 증가가 된다? 11로 증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값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서 다시 저장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연산자를 쓸 수 있다? 증가 연산자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A 이렇게 해주는 거야. 결국 이거와 얘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쵸? A에 있는 값을 1을 더해서 다시 A에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거는 증가 연산자라고 하고 P연산자 하나 취하는 단항 연산자다라는 거. 자, 그리고 A에서 값을 하나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A의 값이 10이었는데 이걸 9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A에다가 1을 빼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A에다 집어 넣어줘야지만 얘가 9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감소 연산자가 되겠죠? P 연산자의 값을 하나 감소시키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네들 합쳐서 증감 연산자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P 연산자 앞에 붙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뒤에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붙이는 경우 우리가 전위표기라고 하고 뒤에 붙이면 이제 후위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전위표기, 후위표기 왜 두 가지 표현을 표현 방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요게 단독으로 그 수식이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전위표기나 후위표기나 결과가 같아요. 그런데 다른 연산자와 함께 쓰였을 때는 다른 연산자의 연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A가 이게 10이 있었는데
A 뿔뿔.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F로 찍어줘요. 자, %D로 찍자. 뭐를? A를 찍자. 그럼 값이 얼마일까요? 11로 증가되니까 이게 11이 찍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A 뿔뿔에도 결국은 11이 찍히고, 자, 뿔뿔 A. 이렇게 전위표기로 이렇게 해도 이게 10인 상태에서 11로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이 찍혀요. 그러니까 이걸 전위표기일 수나 후위표기일 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봅시다. 자, 인티저형 변수 b가 있고, 자, 이게, 자, 이거 그냥 선언돼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5로 한번 초기화해 볼게요. 그러면 a의 저장 공간은 5가 되고, 그다음 b는 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쓰레기 값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봅시다. b에다가 어떤 연산 결과를 대입을 하는데 플러스 a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3을 곱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증가 연산,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 대입 연산 이렇게 세 개의 연산자가 하나의 수식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때 연산자 우선순위를 고려합니다. 자, 어떤 게 가장 먼저 연산될까요? 자, 연산자의 그 기능과 상관없이 P 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일단 결정이 나요. 그래서 단항 연산자는 무조건 이항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곱하기가 꽤 높은 것 같은데 얘 당할 수 없어요. 얘가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자, 얘가 먼저 수행이 된다. 그러면 A의 값이 하나 증가가 되죠? 그럼 A가 5에서 6으로 증가된 상태에서 이 연산의 결과는 다시 P 연산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A 곱하기 3이 그 다음 연산으로 수행이 되는데 A 값은 이제 증가됐으니까 6이랑 3이랑 곱해져서 B의 값은 얼마가 저장이 된다? 18이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D로 A 찍으면 뭐가 나옵니까? 증가된 6이 나오죠. 그렇죠? %D로 B를 찍으면 18이 나와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B를 찍으면 얘는 6이 나오고 얘는 18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전위 표기를 했을 때 얘기고 이걸 후위 표기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어떻게 값이 바뀌는지. 자, 후위 표기는 이렇게 하고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했어요. 자, 얘 P 연산자 하나 취하는 단항 연산자 얘가 먼저 수행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5에서 얼마로 증가됩니까? 6으로 증가가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쓰레기 값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리고 나서 얘가 곱하기 연산을 수행하는데 전위 표기인 경우에는 P 연산자 A 자체가 결과가 되는데 후위 표기인 경우에는 증가되기 전에 값이 연산의 결과가 돼요. 그래서 증가되기 전에 값은 5니까 5랑 3이랑 곱해져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전위 표기인 경우에 이 연산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A 값은 6, 후위 표기인 경우에도 연산 수행하고 난 다음에 A 값은 6. A 값은 하나 증가되는 게 똑같아. 근데 뭐가 값이 달라져요? B의 값이 달라지죠. 전위 표기인 경우에는 증가된 값이 곱해지니까 18이 나오고 후위 표기인 경우에 증가되기 전에 값이 곱해지니까는 15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런 차이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후위 표기인 경우에는 사실상 얘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 곱하기보다 높으니까 먼저 증가되기 맞는데 증가되기 전에 값이 곱하기에 쓰이다 보니 곱하기보다 나중에 연산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현재 A의 값이 5니까 자 5에서 5가 3이랑 곱해서 B가 15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결과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어떤 게 먼저 연산이 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우리가 일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자, 그래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 또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증감 연산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연산자를 설명하면서 어떤 연산자를 함께 설명했습니까? 대입 연산자. 그렇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다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대입 연산자를 썼었는데 이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A가 있다면 A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이때 이제 대입 연산자를 쓰는 거죠. 네. 자, 그리고 B라는 변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B에 대해서 자, A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A 값이 B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자, A가 있고 여기에 10을 집어넣었습니다. B가 있고 스레 값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여기까지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에다 A를 집어넣으면 A에 있는 값이 복사해서 여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때도 이제 대입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대입연산자 왼쪽에는 뭐가 와야 돼요? 뭔가 값을 집어넣을 그런 공간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간을 확보할 때 변수 선언을 하니까 대입연산자 왼쪽에는 변수가 온다. 자, 오른쪽에는 뭐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상수나 수식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 A라는 변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이 자, A라고 하는 이러한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값을 10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집어넣을 때, 이 대입연산을 수행할 때 이 왼쪽에 A는 내가 확보해 놓은 이 공간의 이 변수의 공간이 되는 겁니까? 이 공간의 값이 되는 겁니까? 공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값을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대입연산자 우측에 있는 이 변수명 A는 이 공간에 있는 값이 됩니까? 또 공간이 됩니까? 이 공간에 있는 값이 돼야지 B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라는 변수의 값을 쓰고 이런 경우에는 A라는 변수의 공간을 쓴다라는 거. 똑같은 A라고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대입연산자 왼쪽에 오느냐 오른쪽에 오느냐에 따라서 공간으로 쓰기도 했다가 그 공간에는 값으로 쓰기도 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컴파일 했을 때 기계어 자체도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에 대해서 공간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그걸 L밸류라고 얘기하고 값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R밸류라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L밸류 뭡니까? 이거 레프트 밸류가 되겠죠. R밸류, 라이트 밸류. 그렇죠? 대입연산자 왼쪽에는 공간이 와야 된다. 그래서 left를 써서 공간으로 쓰일 때는 L밸류라고 얘기하고 값으로 쓰일 때는 R밸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자, printf하고 %d로 출력을 해줘요. A를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A라는 이 어떤 변수에 공간이 찍힙니까? 값이 찍힙니까? 이 공간에는 값이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R밸류로 쓰인 것이다. 또 B에다가 A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러면 이 A는 당연히 R밸류가 되겠죠. 공간이랑 2랑 곱할 수 없잖아요. 공간에는 값이랑 이걸 곱해줘야 되니까 얘는 R밸류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L밸류냐 R밸류냐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시연에서는 산술 연산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 밖에 다양한 연산자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관계 연산자부터 살펴보자. 자,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건 대소관계를 우리가 판단하고자 할 때 그때 쓰는 게 관계 연산자다. 여러분 대소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같으냐, 같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관계 연산은 어떤 걸 쓰냐면 자, 이런 걸 써요. 이거 크다. 이거는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대입 연산자는 하나를 쓰잖아요, 그렇죠?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산자, 요거는 두 개를 연속으로 쓴다. 요거는 느낌표랑 그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같지 않다를 뜻하는 그러한 연산자다. 관계 연산자다. 그 예를 들어서 A가 10이 있고 자 B가 5가 있어요. 자 그럼 A가 B보다 크냐라고 이렇게 연산식을 사용을 하면 요게 이제 관계 연산자가 되는 거죠. 관계 연산자는 당연히 이항 연산자가 돼야 돼요. 두 개 가지고 관계를 비교해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A가 10이고 B가 5니까 당연히 이 연산의 결과는 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연산자든 하여간 그 연산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산의 결과는 참인데 참이라는 거를 그 말 자체를 결과로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어. 그렇죠? 시원에서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뭐로 표현을 한다? 숫자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0은 거짓으로 0이 아닌 모든 값은 참으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됐어요. 시에서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참이면은 0이 아닌 모든 값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 그 중에 대표값 1을 그 결과값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면은 결과가 1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printf
자, %D로 연산의 결과값을 찍자. 네, 정수가 그 연산의 결과가 된다는 거. B 이렇게 하면 자,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크니까 연산의 결과가 1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을 찍으니까 1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얼마 찍힐까요? A가 10인데 B가 5야. 그러면 작지 않으니까 거짓이니까 결과는 0이 되고 그렇죠? 예, 0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럼 A가 10이고 B가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A가 B보다 작아도 참이고 A랑 B랑 같아도 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결과가 참이니까 1이 돼서 1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관계 연산자를 쓴다라는 거. 관계 연산자는 주로 어디다 쓸까요? 이거는 제어문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if문이라든가 반복문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뭘 수행해라 라든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해라 라든가 자, 그때 이제 조건식으로서 이런 관계 연산자가 쓰인다라는 거. 그거는 구체적인 사용, 그럼 얘는 여기 제어문 가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러한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자, 관계 연산자는 대소관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이 뭐 10과 20 사이의 값이냐 이걸 내가 판단하고 싶어요. 관계 연산자 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A라고 하는 이러한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 스캔F로 입력이 됐어요. 근데 뭐가 입력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입력을 시켰는데 자, 입력된 값이 10과 20 사이의 값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싶어서 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if 선택문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조건식을 쓰는데 A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으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검사를 했다고 합시다. 이러면 뭐 printf에서 자, OK를 출력을 해라. 자, 뭐 else면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이 거짓이면 printf 자, cancel을 출력해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짰다고 합시다. if else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참이면 참이라는 얘기는 요 연산 관계식의 결과 1이면 그런 얘기죠. 자, 1이면 OK가 출력되고 그렇지 않으면 캔슬이 출력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30을 입력을 하면 그러면 얘가 OK가 나와야 돼요? 캔슬이 나와야 돼요? 30은 10과 20 사이 값이 아니죠. 그래서 캔슬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그대로 코딩해서 실행시켜보면 OK가 나오더라. 자, 왜 OK가 나오냐면 이거 관계 연산자죠? 얘도 관계 연산자죠? 같은 연산자가 연속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연산을 해줘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를 연속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A와 B를 더한 결과 가지고 C랑 더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10이 A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연산의 결과 가지고 또 비교한단 말이야. 잘 보세요. 얘가 30이죠. 30이 10보다 커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니까 결과값 얼마다? 1. 자, 그 다음에 얘가 연산이 되니까 1이 20보다 커요? 작아요? 적잖아. 그러니까 이거 또 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0은 분명히 10과 20 사이의 값이 아닌데 OK가 출력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코딩을 해줘야 되냐면 잘 보세요. A가 10과 20 사이의 값이냐라는 얘기는 A가 10보다 크고 그죠? 20보다 작아야지 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연산, 무슨 관계가 들어가 있다? 논리관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관계. 고, and, 논리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nd라고 하는 논리관계를 우리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면 논리 연산자라는 걸 또 써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런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and 논리관계는 자, 이렇게 써줍니다. 얘는 and. 자, o와 논리관계는 이렇게 써줘요. 얘. 요거 이제 파이프 기호인데 중간에 이렇게 띄어져 있죠? 이걸 2개 연속으로 써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not이라고 하는 논리관계가 있죠. 그쵸? 자, 얘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논리관계에 논리 연산자 3개가 있는데 자, 이 논리 연산자 얘는 2개의 피 연산자를 취하는 이항 연산자고 얘는 피 연산자 하나 취하는 단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얘는 2개의 피 연산자가 모두 참이면 결과가 참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A and B 하면 A가 참이고 B도 참이어야지 참이 된다는 얘기 결과가. 자,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거. 오화는 어떻게 될까요? A 또는 B 또는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게 이제 오화 연산자다라는 거.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게 오화 연산자다. 낫은 뭡니까? B 연산자를 하나 취해가지고 B 연산자가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 되는 그러한 연산자가 바로 논리 부정 연산자, 낫 연산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연산자가 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묶어줘야지? 이러한 논리 연산자 가지고 묶어줘야지 제대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묶어줄 수 있을까? A가 10과 20 사이 값이냐 그러면 A가 10보다 자, 크고 and로 묶어줘야 되는 이렇게. 그 A가 자, 20보다 작으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이거 보세요. A가 10보다 크고 A가 30이 입력됐다 그러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는 참이잖아요, 그쵸? 결과값 1. A가 20보다 작으냐 물으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그쵸? 결과값 0. 둘 다 참이어야 최종적으로 참인데 하나가 거짓이니까 거짓이 돼서 캔슬이 출력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예상한 결과와 다르게 수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 논리 연산자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 어떤 기능이냐면 short circuit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5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B에는 자, 0이 이렇게 초기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을 검사하는데 자, A가 0보다 크고 and로 묶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B에다가 뿔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게 전위표기죠. B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뭐보다 크다면 자, 0보다 크다면 자, 이렇다면은 뭔가를 해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논리식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가 지금 5니까 0보다 커요. 그죠? 그럼 얘가 참이 되겠죠? 그럼 이게 참인 경우에 전체가 참이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죠? 논리 곱이니까 이게 또 참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얘는 관계 연산자고 얘는 증가 연산자가 얘가 단항 연산자고 이항 연산자니까 얘가 먼저 수행이 돼요. 그리고 전위표기니까 B의 값이 뭐로 증가해요? 1로 증가하죠. 1로 증가해서 1이 0보다 크네. 그러면 참이니까 전체적으로 결과가 참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러한 연산을 수행해가지고 뭐 if 해가지고 이 조건이 참이면 뭐 printf OK를 출력을 해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printf로 %d 자 %d로 A와 B를 찍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A는 얼마예요? A는 5죠. 그쵸? 얘는 5가 나오고 자 여기서 5가 나오고 A값. 자 B는 얼마입니까? 원래 0이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 증가했잖아요. 뿔뿔이라고 하는 건 증가 연산자로 B의 값 하나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찍히겠죠. 그쵸? 5 찍히고 1이 찍히고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알죠?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얘가 0보다 작으냐. 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A가 5인데 0보다 작으냐면 거짓이죠. 그쵸? 자, 이게 거짓이면 이 전체 연산의 결과값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얘가 뭐 참이든 뭐 어쩌고 거짓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네. 그래서 얘가 딱 보니까 컴파일러 보기에 얘가 딱 보니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뒤쪽 문장 실행합니까? 안 합니까? 실행을 안 해. 이게 실행이 돼야지 B의 값이 하나 증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졌다면 A 값을 찍으면 그대로 5고 B의 값을 찍으면 그대로 0이 돼요. 이 경우에. 얘가 제대로 다 수행이 돼야지만 증가해서 1이 될 텐데 0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증가 연산자 썼는데 그럼 이후에는 B가 1로 쓰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결과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논리 곱 연산자에는 숏서킷 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조건을 차례대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두 개만 조건을 넣었지만 뭐 A and B and C and 뭐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게 거짓이면 무조건 뒤에는 연산이 안 된다. 그래서 P 연산자의 값을 바꾸는 그러한 연산, 이런 거라든가 대입 연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가 수행이 안 된다라는 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라 그런 얘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AND 연산만 그렇습니까? OR 연산도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자, 이거는 뭐야? A가 지금 5인데 0보다 작으냐 하면 거짓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거짓이면 나머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A가 5인데 0보다 크냐 그러면 참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전체가 다 참이란 말이야. 하나만 참이면 얘가 또 수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OR 연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숏서킷 룰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AND와 OR는 이런 숏서킷 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코드만 딱 보고서 우리 이 연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굉장히 뭔가 많이 검사를 해줘야 돼. AND 조건을. 그런 경우에 선행 조건이 거짓이면 나머지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렇죠? 내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 상대자가 뭐 돈도 많아야 되고, 그렇죠? 또 뭐 마음씨도 착해야 되고, 또 뭐 학벌도 착해야 되고, 집안도 착해야 되고, 뭐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런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한 경우에 내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그게 남자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여자인 경우에는 또 여자면 안 되겠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선행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맨 앞에다 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거짓인 경우에 뒤에를 수행하지 않으니까 훨씬 빠르게 우리가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넣어놨다. 이거는 논리 연산자 중에 AND와 OR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산술 연산자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뿔뿔, 마이너스, 증감 연산자가 있다. 관계 연산자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게 있고, 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에는 논리 곱, 그 다음에 논리 합, 논리 부정 이렇게 세 개의 연산자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봤습니다.